어머니, 저 양푼이 뒤에 숨으세요. 빨리요. 알았어, 간다. 빨리, 더 깊이. 어이, 할매, 여기 늙은 여자 하나 안 지나갔어? 검게 그을린 얼굴에 12살. 소년이 태산물산 그룹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 뜨거운 양푼이가 쌓인 뒤편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 넷이 포장마차 골목으로 들이닥쳤죠. 오늘은 아들의 기일. 가장 슬픈 날 누군가 윤미선 회장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강변 포장마차에서 살아가던 이름 모를 소년이 온몸으로 그녀를 지켜냈죠.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 회장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눈매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회장을 죽이려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검은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포대교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번져 보였죠. 가을 비에 흠뻑 젖은 플라타너스 나뭇잎들이 차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여자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미선, 태산물산 그룹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직함도 의미가 없었죠.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8년 전 오늘 윤미선은 세상의 전부를 잃었어요. 외아들 윤태준, 그리고 겨우 4살이던 손자 박지훈까지. 두 사람은 같은 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한강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미선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8년이 흘렀지만 이 날만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다 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마포구 한강변이었습니다. 8년 전 아들의 차가 다리에서 추락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당시 아들은 4살 손자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죠. 갑작스러운 핸들 고장으로 난간을 들이받았고 차는 그대로 한강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윤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죠. 경호팀은 물러서 있어. 혼자 있고 싶어. 윤미선은 천천히 강변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 아래로 검은 강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수면을 때릴 때마다 동심원이 퍼져나갔죠. 태준아. 윤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윤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려면 좀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윤미선은 비서에게 손짓을 한 뒤 강변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발밑에서 젖은 낙엽이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포장마차 골목의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마포 포장마차 골목이었죠. 낡은 천막 아래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 근처였구나. 아들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곳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칠 때마다 이곳 포장마차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위로받았다고 했죠. 어머니, 포장마차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음식이에요.
윤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포장마차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막 사이로 서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찌개가 끓는 소리.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할머니. 등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미선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넷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들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윤미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요? 윤미선이 짐짓 위험 있게 물었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죠. 번뜩이는 쇠파이프였습니다. 강 전무님이 안부 전하래요. 사내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윤미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민우. 8년간 믿었던 부회장이 비수를 꺼내든 것이었죠. 윤미선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켜! 윤미선은 있는 힘껏 소리치며 포장마차 골목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탕! 쇠파이프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잡아! 놓치면 우리 목이 날아가.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나왔죠. 윤미선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67살 노구의 거식증으로 약해진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빗물에 젖은 바닥은 얼음장처럼 미끄러웠죠. 미로 같은 포장마차 골목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윤미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좁은 샛길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막다른 골목이었죠. 높게 쌓인 빈 박스들만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헉! 허! 윤미선은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쇠맛이 올라왔어요. 시야가 흐릿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쩍쩍! 빗물을 밟는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넷이 골목 입구를 막아섰어요. 할머니, 술래잡기는 끝났어요.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왔죠. 윤미선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빗물이 눈물처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건가? 8년 전 아들을 보내고 이제 자신마저 아들을 죽인 놈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억울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윤미선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습니다.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쇠붕이가 윤미선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쓰레기 박스 더미 뒤에서 작은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왔어요. 때가 낀 조그만 손이었죠. 그 손이 윤미선의 값비싼 코트 소매를 덥석 낚아챘습니다. 윤미선이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박스 틈새로 그을린 얼굴에 아이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죠. 아이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윤미선을 향해 눈을 부릅띱니다. 그러고는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양푼이 뒤에 숨으세요. 빨리요. 아이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윤미선은 무엇에 홀린 듯 아이에게 질질 끌려갔어요. 과연 이 늙은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윤미선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커다란 양푼이들이 쌓인 뒤편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양푼이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어요. 맵싸한 냄새와 구수한 사골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바로 그때 쾅 하고 포장마차 천막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할배, 여기 늙은 여자 하나 안 지나갔어? 깡패들의 걸걸한 목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윤미선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양푼이 더미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윤미선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단단했죠. 밥 처먹으러 온 거 아니면 당장 꺼져. 주방 안쪽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굵직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깡패들이 칫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죠. 아, 그 영감 성질하고는. 야, 뒤쪽으로 갔나 보다. 나가자. 우르르 쾅쾅. 깡패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곧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윤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왔던 현기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윤미선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석가래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장작 타는 냄새가 났죠. 윤미선은 고개를 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할머니, 정신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윤미선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죠. 여기가 어디니? 윤미선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포장마차 뒤편 쪽방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할아버지랑 같이 부축해서 데리고 왔어요. 소년이 윤미선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죠. 작은 손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열이 많이 나셨어요. 밤새 식은땀을 흘리셨거든요. 소년이 대야에서 수건을 짜며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미선의 이마를 닦아주었죠. 윤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태산물산 그룹 회장으로 살아온 8년. 수많은 사람들이 윤미선의 곁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진심으로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임원들도 모두 윤미선의 자리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노인을 밤새 간호했습니다. 고맙다, 애야.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긴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해야죠. 소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윤미선의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손자도 살아있었다면 이 정도 나이였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할머니, 죽 드실 수 있으세요? 아침에 미음 쐈어요. 소년이 작은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제가 직접 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늘 제가 끓여드려요. 소년이 숟가락에 미음을 떠서 호호 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미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윤미선은 아이가 떠먹여주는 대로 미음을 삼켰어요.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얼어붙었던 속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숟가락까지 다 비우자 소년이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건 뭐니? 한강변에서 캔 약초예요. 감기 들었을 때 먹으면 좋대요. 소년이 화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에 약초를 넣었죠. 잠시 후 쌉싸름한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약을 다리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어요. 윤미선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넌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수 있니?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해요. 소년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윤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데려다 키우셨대요. 아기 때 한강변에서 주웠대요. 물에 떠내려오고 있었대요. 윤미선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죠.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야 해요. 소년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린 눈동자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소년이 달인 약초물을 사발에 담아왔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많이 쓰지만 몸에 좋아요. 윤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쓴 약초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년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8년 전 한강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손자와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노인의 시선이 윤미선과 마주쳤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윤미선은 직감했어요. 이 노인이 지훈이를 8년간 키워온 사람이라는 것을. 몸은 좀 어떠시오? 낮은 목소리였어요. 윤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죠.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젯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데려온 사람을 그냥 내칠 수는 없었소. 노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선은 그 짧은 문장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노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지훈아, 뒷마당 양푼이 좀 닦고 오너라. 할머니랑 할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지훈이가 해맑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정적이 흘렀죠. 노인이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더니 차잎을 꺼냈어요. 윤미선은 노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죠. 차잎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물의 온도를 가늠하고 차를 우리는 시간을 재는 모습, 오랜 세월 몸에 밴 숙련된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독특한 차 다리는 방식. 윤미선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20년 전이었죠. 마포 뒷골목을 주름잡던 시절. 그때 윤미선은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포의 모든 건달들이 고개를 숙이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마포 백호, 임철수.
윤미선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설마, 당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윤미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태산물산 윤미선 회장. 오랜만이요. 윤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이 노인이 바로 전설의 마포 백호 임철수였죠. 20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그 사람. 모두가 죽었거나 해외로 도주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변 포장마차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윤미선이 물었죠. 임철수가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싫어져서 숨었소. 이제 그만 쉬고 싶었거든. 윤미선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마포를 호령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 그런데 8년 전 이 아이를 주었소. 임철수가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강변에 떠내려온 걸 건져냈지. 목에 이상한 목걸이가 걸려있더군. 윤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아이가 제 손자입니다. 임철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어요. 알고 있었소?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짐작했지. 태산물산 윤태준. 8년 전 사고로 죽은 당신 아들 이름 아니요? 윤미선이 깜짝 놀랐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신을 찾지 않았소. 이유가 있었지. 윤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이유죠? 임철수가 윤미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요. 윤미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아들 차가 떨어진 그 다리. 나도 잘 아는 곳이요. 임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길은 원래 차단봉이 쳐져 있었소. 누군가 일부러 열어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지. 윤미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고 직후 수상한 자들이 한강변을 뒤졌소. 아이를 찾는 것 같았지. 임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숨겼소.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지. 윤미선은 말을 잃었어요. 임철수가 8년 전 그 사고가 꾸며진 것임을 알고 있었죠. 강민우. 윤미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임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자의 부하들이 몇 번이나 이 한강변을 뒤졌소. 하지만 찾지 못했지.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 노인이 8년 동안 손자를 지켜준 거예요. 강민우의 마수로부터 아이를 숨겨주었습니다. 윤미선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임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임 선생.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를 8년이나 살려준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임철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지만 저 밖에는 뱀 같은 강민우의 무리가 깔려 있습니다. 윤미선이 고개를 들어 임철수를 바라보았죠. 태산물산 그룹 회장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위해 당신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임철수는 한동안 윤미선을 내려다보았어요. 침묵이 방 안가득 흘렀죠. 그때 지훈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철수가 지훈이를 바라보았죠. 8년 동안 손주처럼 키워온 아이. 임철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에 허허실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포를 호령하던 백호의 눈빛이었죠. 일어나시오, 윤 회장. 임철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내 손주 눈에 눈물 나게 한 놈은. 임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지. 윤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낡은 장롱을 밀어내자 바닥에 철판이 드러났죠. 철판을 들어 올리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시오. 임철수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어요. 윤미선이 뒤를 따랐죠.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촛불을 켜자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임철수가 금고 앞에 섰죠. 번호판을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윤미선은 금고 안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서류들과 낡은 장부가 빼곡히 쌓여 있었죠. 이건 윤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것이요. 임철수가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태산물산 지분을 은밀히 사모은 차명 계좌들, 그리고 마포의 거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 장부. 윤미선은 믿을 수가 없었죠. 왜 이런 걸? 만약을 대비한 것이요. 임철수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우, 그 작자, 태산물산을 삼키려고 준비했을 거요. 임철수가 장부를 윤미선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그놈은 모르지. 내가 8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윤미선은 장부를 받아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강민우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였어요. 같이 끝장을 봅시다. 윤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죠. 윤미선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바로 그때였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한강변 도로를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죠. 할아버지, 밖에 차들이 와요. 임철수와 윤미선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였어요. 끝까지 추격해 온 것이죠. 임철수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윤미선도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섰죠. 마당 밖으로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포장마차 골목을 비추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윤미선이 기억을 잃고 떨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가 마주할 상대는 기억 잃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태산물산의 지략과 마포 백호의 자본이 합쳐진 괴물이었죠. 검은 차량 세 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습니다. 맨 뒤 차량에서 강민우가 내렸어요. 그의 옆에는 짧은 단발머리의 비서가 서 있었죠.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처참한 꼴인지 봐야겠어. 강민우가 비열하게 웃으며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포장마차 천막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낡은 행주를 든 임철수가 마당으로 나왔죠. 하지만 지금의 임철수는 아까와 전혀 달랐습니다. 허리를 더 구부리고 눈을 흐리멍덩하게 뜨고 있었어요. 누구요? 이 밤에 뭔 일이요? 임철수가 투박한 사투리로 물었죠. 강민우가 임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노인장, 여기 손님이 있지 않소? 나이 드신 여자분 손님. 아, 그 할망구 말이요? 밥값도 안 내고. 이 양반아, 밀린 밥값 내고 가. 강민우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밥값은 내가 줄 테니 어디 있어요? 잠시 후
임철수가 윤미선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윤미선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빛은 초점이 나간 것처럼 흐릿했어요. 회장님, 접니다. 강민우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윤미선이 강민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죠. 태준아, 태준이구나. 우리 아들, 엄마가 밥 차려줄게. 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윤미선이 자신을 죽은 아들로 착각하고 있었죠. 회장님, 저 강민우입니다. 부회장이요. 강민우? 그게 누구야? 태준아, 엄마 말 안 들려? 강민우가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즉, 태산물산 그룹의 회장이 치매 노인이 됐군. 이 꼴로 뭘 어쩌겠다고? 손 더럽힐 가치도 없어. 가자. 강민우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그 뒤를 따랐죠. 차량이 시동을 걸고 한강변 도로를 내려갔어요. 테일라이트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윤미선이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갔나? 임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완전히 속았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강민우는 윤미선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돌아갔죠.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의 저택이었어요. 모든 불이 꺼지고 강민우는 서재에서 잠이 들었죠. 비서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임철수의 포장마차였어요. 한밤중에 뒷문이 열렸죠. 윤미선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오는 순간 윤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은? 비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날카롭게 다듬어진 눈매. 하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서 윤미선은 익숙한 빛을 보았죠. 어머니. 그 한마디에 윤미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은지.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 서은지예요.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서은지. 8년 전 행방불명된 며느리였죠. 어떻게 된 거니? 서은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8년 전 남편이 죽고 아이가 실종됐을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게 됐죠.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윤미선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우. 그자가 태준 씨를.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서은지의 눈에서 도끼가 번뜩였죠. 저는 복수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서은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강민우의 비서실에 들어갔죠.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서은지야. 윤미선과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죠. 그자가 남편을 비웃을 때마다, 어머니를 조롱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서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선이 서은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고생했다, 서은지야. 정말 고생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8년 만의 재회였죠. 한참을 울고 나서
서은지가 갑자기 윤미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요? 우리 지훈이 정말 살아있나요? 윤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죠. 살아있어. 이 한강변에서 8년을 살았어. 서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윤미선이 서은지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이끌었어요. 문을 살며시 열자 작은 아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은지의 숨이 멎었어요. 지훈이 8년 전 4살이던 아기가 12살 소년이 되어 있었죠. 서은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틈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들어가면 안 됐죠. 정체를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서은지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오열했죠. 8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8년 만에 눈앞에 있었어요. 윤미선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참 후 서은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은지가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우의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8년 전 사건의 증거가 있을 거예요. 윤미선의 눈이 번뜩였어요. 확실하니? 네. 그자가 술에 취하면 가끔 금고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서은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며칠 후였습니다. 서은지는 강민우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서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8년 전 사고 현장 사진, 브레이크 조작 기록, 용역에게 보낸 송금 내역. 모든 증거가 있었죠. 서은지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날 밤 서은지는 고택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증거를 전달해야 했어요. 어머니, 증거를 확보했어요. 서은지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윤미선의 눈이 번뜩였죠. 잘했다, 서은지야. 세 사람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8년 전 사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피고인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우였어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탕.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우.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어요.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 윤미선과 서은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끝났다, 서은지야. 윤미선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8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끝났어. 서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1년 후였습니다. 한강변 포장마차 골목은 여전했어요. 낡은 천막 아래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13살이 된 소년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박지훈이었습니다. 곁에는 서은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죠. 지훈아, 파는 송송 썰어야지.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네, 엄마.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미선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태준아, 보고 있니? 내 아들. 참 듬직하게 컸어. 윤미선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임철수가 윤미선 옆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포장마차 일도 나쁘지 않지 않소? 네, 임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사람 냄새를 알 것 같아요. 윤미선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한강변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포대교 불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윤미선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태준아, 보고 있니? 우리가 이겼다. 지훈이가 웃고 있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네 사람이 포장마차 앞에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8년 전 한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4살 아이가 물에 떠내려와 이 포장마차에 닿았죠. 그리고 운명은 다시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아이는 가족을 되찾았어요. 진실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진실은 한결같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크고 작은 울림이 있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